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건은 어제에 이어 수정 예산안과 병합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2억 5,70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61억 714만 2천원 대비 38억 5,011만 4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수의 공유유산 임대료입니다. 진장거리내 청년 창업시설 임대료에 955만 7천원,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에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시장 사용료 1,31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입니다. 가스, 석유 및 에너지 관련 법 위반으로 가신금 2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4,12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원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2,871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8억 7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3억 1,18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249억 1,517만 3천원 대비 46억 33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 7,0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마을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항을 마을 공동체에서 해결하는 공모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3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청년정책 기타 보상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 거주를 유도하고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밀양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에게 월세를 매월 15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청년 월세 플러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중에서 밀양시에 지속 거주하는 청년에게 1년간 월세를 추가로 지원한 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행복 누림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소통 협력 공간 조성을 위해서 4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소재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정착 유도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5,56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정주 환경 개선 행사 운영비 청년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청년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과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취업, 창업, 육아, 사회관계 등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 용역비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고립 청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과 컨설팅 용역입니다.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청년 창업가 임차료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가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장려 지원금입니다. 청년 근로자 처우 개선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에게 분기별로 50만 원씩 최대 4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대상자 30명에게 6천만 원, 2024년 기존 대상자 11명에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밀양형 청년 내일 채용공제 기타 보상금입니다. 밀양시와 고용노동부 연계협력사업으로 정규직 청년의 근속 유지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기간직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도 170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10만 원이 증액된 6억 2,8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경남형 DNA 시드 인력 양성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수입니다. 4차 기술 산업기술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4,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에게 분기별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스타트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청년 창업가에게 청년 채용 임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 인재 주력 사업 동반 성장 민간 경상 사업 보수입니다. 나노융합 스마트 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으로 중심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임금비를, 청년에게는 교통복지비, 주거정착지원금, 인센티브를 지원한 사업으로 1,8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물가안정 기타 보상금 착한 가게업소입니다. 착한 가게업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서민경제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경남형 긴급생계 대출비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가 힘든 저신용자에게 긴급하고 기본적인 생계 해결을 위해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2025년 경남시군 전체 분담액 12억 중 밀양시 청년 정책 대상 비율에 맞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 주차장, 아케이트, 화장실 등 공용구간의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과 송기시장 바닥공사 등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5개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정비를 위한 임금비로 8,8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기타 보상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액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9,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지원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도에서 2만 원, 시에서 3만 원, 총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39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소상공인 활력화 지원사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민원상담 지원, 맞춤형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의 분야별 교육 및 상담,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임금비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골목 상권 소비 촉진 페이백에 2,500만 원, 소상공인할 행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차 보전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차익 보전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할 실행한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이자액의 2.5%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 증액된 5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별 시설 개선비의 70%를 지원해주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무관리비입니다. 종이 상품권 제작 및 홍보비에 9,134만 9천을 기타 보상금입니다. 할인 판매 보증금 60억 원, 그리고 상품권 운영 수수료 4억 3,743만 1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의료상서 사업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위해 아리랑 시장, 구 대학로 거리, 동과리 신장로, 진장 청년 거리 일원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분 사업비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시설입니다. 밀양 아리랑 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이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도분 사업비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권 활성화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층은 놀이교실, 요가교실 등 문화아카데미 수업과 대규모 공연장, 교육장, 행사장 등 다양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실과 상권 활성화 추진단 사무실로, 3층은 탁구장과 공유 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센터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비 2,681만 4천을 편성하였으며 다목적실과 탁구장 운영에 필요한 탁구대 앰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 125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확대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동면 유사마을 55세대에 대하여 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타이머 콕 보고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입니다.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타이머 콕 400개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5개 읍면 164개소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는 지원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12억 9,2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단독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125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과 동일하게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소공간용 간이소화 용구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율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공사의 12억 5천만 원은 실시설계 및 계약 지인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아리랑 주차장 확장사업 54억 2,127만 원은 토지보상 지원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1억 4,742만 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키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 내용에 쭉 보면은 2020년 올해 세입예산에 밀양시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사용료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작년 그냥 올해 2회 추경 때 193만 4천 원이 한국성곽대학 강의실 사용료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끝나는 겁니까? 원래 편성이 안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성강기대학교가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 상가활성화센터 교육장에서 강의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관 교육장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도서관 교육장에서 성강기대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권 활성화 센터 여기는 여기 기존에 성강대학 강의했던 강의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성강대학 강의실은 한 소규모 교육장으로 현재는 일단 회의라든지 소규모 강의 그렇게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이고 그리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 강의실 사용 협조가 있으면은 강의실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업체에서 다른 데서 단체에서 필요하면 무료로 대여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협조를 하면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처음부터 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겉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어진 근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면은 3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이 4천만 원이 돼 있는데 어차피 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규모도 소규모고 또 마을에 어떤 살기 좋은 그런 삶 틀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어떤 단합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내용도 보면 돌봄, 미디어, 교육, 경제 뭐 다양합니다. 복지, 환경, 역사, 문화, 예술까지 다양한데 그리고 2022년 3년 지역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을 보면은 주민자치의 전환 지역 역량 사업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주민 참여 예산 또 작은 성장 동력 이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니 뭐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중복성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통폐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기 지난해 올해 10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 공동체마다 지원 배당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4천만 원 예산 편성했고 사업비 구성은 총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은 20%를 부담하게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배당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들어오면은 서로 이렇게 선정은 심의를 거쳐서 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들을 선정하고 사업 금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다 받으니까 뭐 심의를 해서 뭐 그럴 거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뭐 다 배당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또
부적절한 부분에 뭐 걸러내는 그런 팀도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따른 돌봄 다문화 교육 경제 10개 분야의 사업이 적정한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보조금 명실상시 지역공동체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사업 내용이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2022년도는 13개, 23년도는 13개 단체에서 13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 2024년도는 10개 단체가 선정된데 2025년도 내년에는 뭐 혹시 신청된 단체가 언제쯤 진행합니까? 이게 한번 보자. 2, 3월에 접수를 받네요. 아직까지 25년도 거는 예산만 확보하고 요 단체는 선정이 안 됐다, 그죠? 예, 2025년도에는 4천만 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접수를 받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통폐합하면 좋겠지만은 또 이거는 대기 규모가 큰 사업은 아니고 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또 자기들끼리 그런 어떤 마을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단체의 어떤 활성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잘 선정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규 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는 말 그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또 소상공인 지원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단 먼저 요 305페이지에 청년월세 플러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4년도 본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2,085만 원, 2회 추경에 1,860만 원 이렇게 편성 감행했는데 올해 똑같이 또 내년에 7,200만 원을 정액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 주로 이렇게 1회나 2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미만 청인이 세대주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또 도비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당초에는 저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년분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기나 대상자에서 기준이 탈락되는 분이 발생해서 그 기준에 맞게 계속 사업비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경감하고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서 밀양시의 장기적 거주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본인의 판단을 볼 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경감을 시키고 또다시 또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내년에 7,200원 잡아놨다가 또 이게 변동이 생기면은 삭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들이 밀양에 계속 거주를 하고 정착하고 이렇게 밀양에서 이렇게 장기 거주를 하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청년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전출입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또 좋은 직장을 찾아서 또 다른 데로 전출을 하다 보니까 당초 사업했던 그 인원만큼이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또 떠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뭐 결산 추경에 가서 사업 대상자가 줄어들면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밀양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 참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도시가 본인 판단으로 밀양입니다. 다른 지역 도시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물론 뭐 밀양에 사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은 청년 미래 우리 희망인 청년들이 밀양에 거주하면서 이런 혜택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일자리 경제가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또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책도 개발하고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청년들이 계속 밀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업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원도심 314페이지에 내년 예산으로 10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뭐 과정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60억짜리 사업입니다. 5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의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뭐 어떤 게 있었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이 60억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고 지금 내년대 되면 2026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지나온 사업의 뭐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밀양 전통시장이라든지 내일동 중심 상가, 그리고 동가리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주말 공연이라든지 주말 장터, 뭐 누구나 가게, 상인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이 사업으로 상권은 더 나빠지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통해서도 더 상권이 나빠지지 않고 현행 유지와 더 앞으로 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나빠지지 않고 그 무슨 답변입니까? 정말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이런 전통시장이나 중앙짐 상권에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임대해가지고 원도심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동가리에서도 동가리 대표자들하고 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남기 의원이 이 사업을 반대한다. 그런 쪽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기관 쳐가지고 그래서 그 주말 장터는 지난 토요일 날 한번 그래도 가보고 상인들 이야기도 듣고 차도 한잔 마시고 했는데 정말 그 장소 우리 은행에 올라가는 그 장소에 참 그 주말 장터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만드는 이런 물건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 사람이 있어야 될 거다 그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전에도 그 동가리
대표자들과 간담회 할 때 과장님도 참석했고 본의원하고 우리 강창호 의원도 참석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혜택이 되는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정말 사업을 해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본인 판단을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 소상공인들이나 그 상인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동가리에서도 돈 3천만 원 들여서 사업 한번 했는데 그런 사업들도 돈 사람 몇십 명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본인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 전통시장은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주말 장터를 우리 시가 앞으로 5일 장터 하지 말고 주말 장터를 계속 주말 장터를 만들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주말 장터가 운영되도록 그것도 홍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5일 장에 항상 한 얘기지만은 터미널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불법 시장. 예? 그 시장에 외지 상인들이 물론 노점 상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죠. 그 사람들이 전통시장 주변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같이 장이 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고심 안 하고 그쪽에 있는 소상공인들, 노점 상인들 장사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 터미널에 도로 주변에 그 주차장 선 끊어가지고 시민들이 그 볼 보고 하라고 주차장 만들어서 이용하라고 하는 그 주차장에 장날에는 노점 상인들, 외지 노점 상인들 차로 하루 종일 대낮 장사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전통시장 주변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다 장이 형성되고 될 텐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전혀 생각 안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그런 이 60년에 들여서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상인들한테 현실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정치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도 제가 전통시장에 50년 넘게 사는 사람입니다. 50년 넘게. 상인의 회장도 했고 옛날에 그 터미널 시장 이상주 시장에 계실 때 전통시장 상인들이 단어서 올린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 그쪽에 터미널에 있는 상인들이 단어서를 올렸어요. 그래가 시에서 단속하다가 결국은 사람 한 사람이 뭐 그 과정에서 죽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관이 손을 드는 거죠, 사실은. 정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한테 혜택되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되고 지금 현재 원도심 그 완전 침체되어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그런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해가지고 정말 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6년까지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내년이라도 이 얼마입니까 돈이? 10억 6,500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만주 사업을 하시는 만큼의 정말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석혜 위원, 죄송합니다. 예, 전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저는 밀양 일자리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홈페이지는 사회적 경제 온라인 플랫폼하고 청년 통합 플랫폼 전통시장 홈페이지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청년 통합 플랫폼 클라우드 이용료 이렇게 4개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현재는 3개를 운영을 하고 앞으로 1개 더 운영을 하시겠다고 사업을 편성하신 거 맞으시죠? 지금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청년 관련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에 대한 유지비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23년에는 8개의 공지글이 올라왔고 24년 12월 1일 기준에 4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년간 12개 글이 전부이고 기업 소개란에는 25개의 기업이 있으나 상품 소개는 11개 정도 기업을 알리고 제품을 알리고 팔기 위한 사이트로 과연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온라인 플랫폼에 저도 한번 들어가서 이용자 수라든지 뭐 현행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니까 현행화도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이용자 수도 사실 방문자 수 자체도 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올 하반기부터 가면 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구조적으로 홍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글을 게시해서 이용자가 많이 보고 방문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청년 플랫폼에서 네이버에서 뭐 다음에서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저도 공무실하고 협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소를 치기나 밀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면은 중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바로 포털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통시장의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산을 우리가 1,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그 홍보하기 위해서 뭐 전단지를 돌리거나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찾아오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아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짜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지만이 확인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한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통시장 홈페이지 저희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가려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이용에 좀 편리하고 접근이 편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이게 예산이 2천만 원 그대로 잡혔습니다. 여기 행사 주체가 혹시 어디입니까? 청년협의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협의회에 관해서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원이라든지 뭐 어디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매월 9월 첫째 토요일 날을 정부에서 청년의 날 지정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으로는 청년 기본법상 청년 날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참여 인원은 전체 한 500여 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협의회는 지금 인원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달 청년협의회 회의를 하고 청년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논을 받아갖고 청년날 행사라든지 이런 청년 정책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참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렇게 매월 매월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이러면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외에도 거기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세목이 있습니까? 청년날 행사 외에도 저희들이 뭐 어떻게 그분들한테 직접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시치하고 있는 어떤 청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원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매달 회의를 한다고 회의비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그죠? 20명 정도이고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9월달에 9월 21일 날 개최를 했는데 당일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장소도 변경해서 실내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행사 참석 인원이 뭐 40명 정도,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청년협의회라 하는 곳 그 인원에 관계된 사람들 몇 명 곱하기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행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278페이지를 보니까 그 산출 기초에는 보면은 청년의 날 기념식에 1천만 원, 그 1천만 원 가로 열고 보면 무대 설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대 설치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가수들, 공연팀들 와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거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런 상황인데 또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2천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날부터 무대 설치를 다 완료를 하고 텐더까지 다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면서 행사 시간까지 오전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오후에 일개입으로 계속 하면서 내일동 영남 주차장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상 오후 6시, 7시경에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시청 대강당으로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으로 돈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다시 무대를 설치해서 좀 부족하지만 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그날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위해서 야외 무대에서 많은 공연을 준비했는데 실내로 이동하다 보니까 당초 인원보다 적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이 확인이 되면은 청년들과 협의해서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청년에 대한 우리 밀양시가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밀양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밀양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많이 찾는, 밀양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실질적인 그런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혜택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뭐 청년들이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밀양을 떠나지 않고 그 밀양에서 머물기 위해서 이렇게 밀양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청년 정책을 할 때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서 3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년 아르바이트 이게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였는데 이름이 청년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바뀐 것 같고, 본 예산 대비 2억이 늘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방학, 겨울방학 1년에 2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우리 미취업 청년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또 신청자에 비해서 선택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항상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사업이고, 시민들 분께서도 청년 아르바이트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차이점은 인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죠? 네,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동계에 120명, 하계에 120명인데, 하계는 여기 물놀이 안전요원도 포함되는 거죠? 예, 하계에는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측정하게 돼 있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라든지 얼음골 주차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때 뭐 물놀이 위주로 좀 많이 했고, 그 금방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얼음골 표성사 이런 데 뭐 주차요원으로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동계에는, 하계는 그렇게 해서 대충 알겠습니다. 동계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오히려 뭐 120명인데 이 주차수당 6업 휴일 뭐 이렇게 보니까 뭐 하계보다 오히려 10일 해가지고 더 많은데, 동계에는 주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그게 시설 부분의 안내라든지 민원 응대 이런 부분이 많이 집중이 되고, 또
부서 사업실에 시청 내에 있는 실가소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행정 업무 보조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동계보다는 그럼 하계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 업무 지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안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동계에는 하셨는데 그러면 하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런 거는 하지 않고 행정 업무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물놀이 이걸로 해갖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신청을 하실 때 하계에는 주로 현장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상반기 동계에는 현장으로 근무하기가 힘드니까 주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천문대라든지 뭐 이런 안내 시설에 많이 투입되고 그 사무실에서 업무 보조로 지금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하고 겨울철에는 기후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부서에서 신청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질문하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밖에 뭐 하절기에는 관광객들 특히 뭐 금시당이라든지 물가 이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들이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계보다는 하계가 인원이 더 투입되는 게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당 부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간식비 3,000원, 교통비 뭐 6,000원 그리고 연차 수당 뭐 이 등등을 해가지고 이게 61,180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 예산서 앞페이지 한 번만 넘겨보겠습니다. 중간 그 304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간식비가 5,000원이고 연차수당 뭐 이런 게 72,210원인데 이 차이 나는 문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청년들은 덜 먹어도 돼서 이렇습니까? 아니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뭐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좀 이런 부분이 간식비나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그 규진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3,000원으로 간식을 사 먹기는 좀 힘들어 보여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은 그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그 인원을 뽑을 때는 조금 뭔가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아는 그 대학생들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그쪽 현장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스리퍼 샌들 같은 거 신고 나와가지고 발가락에 뭐 이렇게 매니큐어 다 발라가지고 그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특히 저 여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응급 관광객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교육을 뭐 소방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쪽에 뭐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자가 많다 일자리보다 지원자가 훨씬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관계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이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로 구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 후에 현장에 투입하고 그 부서에서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지역 사랑 상품권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8천 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이 상품권 발행액에 대해서 그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카드 몇 억, 종이 몇 억, 자료페이 몇 억, 뭐 모바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831억을 하고 카드가 750억, 제로페이 50억, 종이 30억을 발행했습니다. 현재 판매율은 거의 뭐 94% 이러고 지금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한도액을 조정해서 연말까지 올해 분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600억으로 돈이 좀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종이 50억, 모바일 50억, 카드 500억 정도 해서 600억을 당초 기준에 맞출 계획이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서 추가를 더 확보해서 올해만큼 예산을 발행액이 늘어나도록 좀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근데 예산서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국비가 안 보입니다. 이 국비 보전이 없어졌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아직 내시라든지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래 추경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려온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당시에 안 내려온다라는 뭐 중앙정부에서 지역 화폐를 없앤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비 지원이 얼마 내려온다고 저희들한테 뭐 공무원이라든지 업무 연락이라든지 온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가 내려오기를 뭐 건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최악의 경우에는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안 내려도 우리 시 자체 11호 이렇게 똑같이 10% 할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준비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가족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다행히 내려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어렵게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11호 이렇게 편입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우리 11호 다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밀양사랑 상품권이 계속 이렇게 뿌리 내린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뭐 거의 모든 시민들이 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뭐 90 몇 프로가 지금 다 판매가 됐고, 연말까지는 아마 다 제로가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가맹점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그 2천만 원씩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맹점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가맹점 보다가 개업을 그만큼 더 한다든지 해야 이렇게 될 건데 똑같은 이 예산으로 스티커랑 홍보물은 뭐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뭐 한다 하는데 뭐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을 더 들지만 그만큼의 똑같은 예산을 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뭐 남아 있는 재고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맹점 스티커는 지금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신규 사업자가 계속 들어오고 또 폐업을 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100%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스티커는 만들어서 보관하고 들어오면은 계속 부착하는 상황이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우리 시민들
10만 밀양 시민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도 어느 정도 뭐 이런 신청할 분들은 거의 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금액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여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과장님, 답변해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예산서 313페이지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2025년도 예산이 2024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지난해 그리고 올해 예산이죠. 지난해 올릴 때 올해 예산이 1억이 예산서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4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6천만 원이 승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목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요 예산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삭감을 했는데 다시 2023년처럼 8,5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하시는 사업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밀양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뭐 상담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보조 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임금비가 부족해서 종사자가 2분이 계시는데 한 분 임금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임금비 부족분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정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요. 2023년도에 3년도에 예산액을 보면은 신청을 8,500만 원을 했는데 시에서 지원을 보면은 요청한 게 7,660만 원이고 자체 연합해서 자기 자체 부담이 1,64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7,660만 원 예상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8,500만 원을 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한 900만 원 정도가 예산 자기들이 예산액보다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 2024년도에는 보면은 신청은 1억했지만 우리가 6천 승인을 해주고 자기들 예산서에는 자체 편성을 자기 그 연합회 예산을 그 전년도 2023년도에는 1,640만 원인데 오히려 1,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640만 원 정도 줄여서 1,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2023년과 4년을 비교하면은 밀양시 예산은 많이 달라고 편성을 많이 놓고 자기들 예산은 확 줄여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기들도 연합회 운영이잖아요. 그럼 연합회 운영 같으면은 자기들이 비용도 느리고 불특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우리 비용도 예산을 많이 잡고 하면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해가 가는데 저거 예산은 줄이고 우리 예산만 늘리달라. 이거는 좀 타당하지가 않고 그러고 2023년도는 자기들 예산보다 더 많이 잡아줬잖아요. 이거 우리 그 마지막에 뭐 결산을 한번 했다든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네, 법정 운영 경비 보전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연도 11달까지 집행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하기는 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고요. 사업비 증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도에 600만 원에 대해서 올해 좀 조금 8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비율만큼 자부담비를 더 늘려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공연합회하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 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뭐 필요한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이 순수하게 연합회 운영을 자기들 연합회 어떤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감액을 시키고 시부담만 자꾸 늘리면은 예산 확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 지원할 때 우리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2023년도처럼 이렇게 적의 예산보다 신청한 것보다도 우리가 지원한 예산이 더 많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정확한 내역도 확인하고 또 결산도 받고 어쨌든 투명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에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집행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그 명시이율과 관련해서 일자리 경제과 그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시설비로 54억 4,400만 원이 토지 보상 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 명시이율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본인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은행 쪽으로 해서 지금 주말 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요구가 지금 현재 있는 전통시장에 주차장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은행 주변 그리고 지금 현재 달빛 정원인가 있죠. 그쪽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면 도로는 협소한데 차가 엄청나게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그 차를 다니는데 불편함도 많고 본인 같은 경우 차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차도 한번 끌건 일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주변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 해서 건의를 국장님 계시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그쪽으로 요구가 꼭 주차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위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만들고 막 하면서 왜 우리 쪽 여기는 주차장이 상당히 불편이 협소한데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은행 주변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바로 옆에 그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있죠? 그것도 지금 매매하려고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꼭 그 주변에 그 장소도 좋지만은 그것도 사설 주차장이 지금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설 주차장도 장사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하여튼 좀 주차장을 하나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아리안 주차장 확장 사업을 지금 도시계획 시설을 하고 지금 곧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지금 토지 감정을 다음 주 되면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감정이 되면은 협의에 의한 보상을 실시 1월 달 되면은 협의에 의한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이 끝나면은 협의에 의한 보상을 완료가 되면은 모든 분들 11분이 다 협의에 의한 보상이 취득이 다 협의가 되면은 바로 설계해갖고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협의가 다 안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협의 안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절차를 지금 6월 달쯤 되면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수용에 따른 작업을 들어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용까지 하면은 연말 되면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주차장 확장 사업 시기가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202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24년도부터 6년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아직 하나도 안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감정을 12월 달에 하고 1월 달부터 감정 결과가 나오면은 토지 소유자한테 협의 보상 안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달에 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감정가를 가지고. 아니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했는데 뭐 보상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전혀 아직까지 보상한 그 부분들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현재 토지 보상한 부분 없습니다. 공인 감정사 선정 때부터 주민들이 감정사 선정 주민분 이쪽에서부터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분 감정사를 지정을 하고 감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정사를 지정해서. 그래서 감정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은 내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승인을 받은 사업 같으면은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토지 보상 거기에 크게 본연의 판단을 볼 때는 그 보상 협의에 대해서 그렇게 응하지는 않을 거로는 알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몇 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차장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자기 보상이 하는데 전혀 다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좀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에는 주민들 동의를 받아갖고 사업 신청을 하고 다 동의를 다 한 상황입니다. 토지 감정사 선정 때부터 그 주민들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선정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감정사 선정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이 되면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협의해서 또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사실은 그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심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상인회 회장을 할 때부터 그 상설시장 앞에 있는 부흥전기에서 다이소 도로 있죠. 그 도로를 꼭 확장을 해서 거기에 평일 때는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장날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해 경화시장이나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말 장터를 이제 하면서 그 도로를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장날만큼은 상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그 장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 상인회 회장을 하면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그건 물론 우리 전통시장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부서하고 좀 협력해서 그런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노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과장 이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7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세입 수입으로 선사임이랑 테마파크 요가컬처타운 내 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금 922만 원과 요가컬처타운 이용료 수익금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대응기금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밀양국제요가대에 도비보조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5,175만 7천 원이 감소한 44억 5,2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 세부 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은 매년 추진하는 의무로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작은 성장 동력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읍면동 6개소 사업비와 기추진 사업장 유지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먼저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 예산입니다. 기존 아리랑 대축제 시 밀양요가 체험부스와 인도문화 체험부스 2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선사인 밀양 테마파크 홍보부스와 인도문화 체험부스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예산입니다. 인구정가 지원금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전년도 대비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광역 개정 관련 시군별 투자계획 수요 파악 후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2025년도에는 도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부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지원금입니다. 전입축하금 수요 및 전입대학생 지원금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장려금입니다.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여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49세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운용자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운용자금 대출금리 2%를 이자 보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대출 규모는 30억 원으로 그 2%인 6천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4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사 의뢰한 지자체에 조사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 이를 납부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선사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7,605만 4천 원은 테마파크 대내외 관광형 유치를 위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비, 지역예술인 아트마켓 등 문화광장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 그리고 테마파크 통합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1억 5,536만 2천 원은 테마파크 통합 홈페이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 및 보안 서비스 이용료 1,700만 2천 원과 테마파크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한 하수 처리 비용
1억 3,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하수 처리비는 당초 휴양단지 개발 계획 승인 단계에서 설정한 시설외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버스킹 공연입니다. 테마파크 방문객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예술에게는 공연 활동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월 중 6회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지역예술인 아트마켓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 경상전출금 3억 1,430만 9천 원은 테마파크 공공시설의 통합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으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할 위탁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8,86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율은 효율적인 일을 관리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급 8억 517만 원은 요가 컬처타운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인 비베카 요가에 교부할 위탁 운영비로 인건비, 사업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69만 6천 원이 정액되었으며 정액 사유는 운영 인력의 임금 및 호봉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채택비 2천만 원은 요가 컬처타운 야외 요가존 그늘막 심체 조성을 위한 파라솔 및 벤치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 풍등 물놀이장 행사 운영비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파크 내 물놀이장 운영으로 비수기 여름철 관광객을 목격하고 시민과 관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월 21일간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13,500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이용객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와 지역 상품권 폐백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시설과 연계를 공하여 테마파크 수익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8페이지 맹시 2월 사업 조서입니다. 2024년 밀양의 미래신성장 동력 콘텐츠 발굴 구상을 위해 추진한 밀양형 미래전략 과제 개발 및 해난 사업 용역 사업으로 최신 정책 동향을 반영한 하반기 발주 및 발주 지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월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서 안 페이지가 전혀 안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예산서 안 페이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래 전략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엉뚱한 페이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보통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 전체를 올라가면 좀 예산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요 예산서 세부 사업 설명서 중에 있는 예산서에 안은 제가 올 때 체크를 잘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내용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세부 사업 설명서를 확인을 하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를 이 순서대로 페이지대로 쭉 넘기면서 보면은 안 맞아요. 안 맞고 거기서 적어놓은 페이지하고 또 전혀 안 맞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외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쓰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고 세부 사업 설명서는
322페이지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안 맞다는 걸. 어쨌든 거기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에게 그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조건에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 1억 이상에 한해서만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1억에 대한 대출 잔액이 1억이 돼야만이 1.5%니까 150만 원이 된다고. 그럼 1억 이상 돼야만이 그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1억 이하는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5천만 원 이하는 한 2%를 준다든지 5천만 원 이상은 1.5%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되 최저금액을 100만 원을 맞춰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은 실제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이 큰 집에 전세 살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이익을 많이 보고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적게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불태지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도 보면 연소득 부부 합산 1억 3천 이하인 사람한테는 다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소득 1억 3천 같으면요. 부부 합산이지만은 고소득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 전세 자금 대출한 사람이 썩 드물다고 보고 나는 이것도 좀 어려운 사람 한 1억 해도 월 800만 원 이상입니다. 1억 해도 월 8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 전세 자금 이자 대출 사실 지원 별로 안 해줘도 충분히 그 사람들 살림살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득이 그만 많을 때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다자녀 가정에 좀 지원해 주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금액을 조금 하향시킬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조금 더 적은 사람한테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또 뭐 다른 지역에는 대다수 100만 원 최고 금액 100만 원 해주는데 150만 원 해주는 거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 난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제가 금방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좀 더 높은 금리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준을 바꾸자고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이게 사실은 타 지자체에 또 나름대로 그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다자녀 가구하고 하니까 3,800 가구 등 하고 그다음 밀양시 전세비율 보니까 3.1% 정도. 그다음에 또 사회 조사 결정에 따라서 보니까 부채가 30대, 40대 부채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한 55% 이런 걸 좀 저희들 남대로 조사를 좀 해서 정했는데 아까 석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기준으로 시행을 해보고 만약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아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 일차적으로 이 기준은 지금 다 지자체 기준을 좀 저희들이 많이 모방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이게 일단은 보완해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가능하면은 조사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해서 하는 게 맞고 그래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의 다자녀를 가진 사람한테 혜택이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3천 연 소득 같으면요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데 이런 사람은 별로 지원을 안 해줘도
제가 볼 때는 뭐 150만 원 지원 안 줘도 큰 문제가 없지 싶어서 현실적으로 대출 금액이 1억 전세도 못 얻어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출 금액이 뭐 한 5천만 원 전세 걸고 월세 조금씩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참고해서 좀 시행해보고 그런 걸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결혼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신고자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단체들의 결혼 장려금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 전반적으로 좀 그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지금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미란 씨는 혼인 신고자 1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 하순군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장려금을 5년 동안 지급을 하겠다고 4년 전부터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인 신고자에 한해서 첫 해에 200만 원 해서 5년 동안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이를 보면 2020년 3월부터 실시를 했는 것 같아요. 했는데 이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이 추이가 97.4%가 정착을 하고 떠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97.4%가 정착을 하고 5년 동안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아이도 놓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밀양시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알다시피 이제 결혼 장려금 같은 게 신규 사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석유 취직하신 분 하여튼 다 똑같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구 과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밀양의 인구 거의 절벽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으로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번 2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단적으로 일단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3억이란 거는 일단 평균과 6개년 평균 혼인 건수를 산출해 보니까 한 30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가지고 일단 산술적으로 이렇게 100만 원씩 해서 한 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하순이라든지 다른 일단 시행을 해보고 다른 지자체에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그들에 대한 그 결과라든지 또 나름대로 그런 피드백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항상 예산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같은 경우 이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약을 해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와 예산의 그런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연구 용역비에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혹시 나왔습니까?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 저희들 이제 매년 이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시행 계획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권 나와가지고 시행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매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25년도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좀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용역이 나왔으면 분명히 계획도 나왔을 거고 실행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인구 감소 지역 경남에서 시로 최저의 인구수를 찍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유동 인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산 인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324페이지에 상단의 그 행사 운영비 버스킹 공연이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요 6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이 버스킹 공연이 신규 사업인데 600만 원 감액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324페이지에. 이게 24년도에 3천은 버스킹 공연이 아니고요. 우리 개막식, 우리 선사인 테마파크 개막식 할 때 그 당시 이제 행사 운영비로 3천만 원 올라간 비용이고요. 요 2,400만 원은 25년도 신규 사업인 버스킹 공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버스킹 공연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현사의 밀양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 공연 제공을 통해서 볼거리 제공,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현대 테마파크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좀 많이 옵니까? 예,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평일과 주말에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내용은 참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수 있게 공연팀 선정과 섭외에 좀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 준비에 철저히 이런 신규 사업인 만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출 내역을 보면은 공연팀당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5팀을 구성하고 총 6회 공연 예정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회 공연 시 5팀이 연속해서 이어지면은 관광객들이 그 집중력이 좀 저하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지루해 질 수 있는 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보면 1회에 이제 5팀 이렇게 해가 6회 정도로 이렇게 일단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팀당 공연 이제 시간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오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존의 밀양 아리나, 해천야외 공연장 및 삼문동 제2공원에서 상설 주말 공연과 버스킹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과 밀양 문화관광재단의 도움을 좀 구해가지고 방문객들이
시연사의 밀양 테마파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신규 사업인 만큼 잘 구상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연산 테마파크를 처음에 농어촌 휴양관광지를 체류용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다 이제 완공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공공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밀양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사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본인을 판단해 볼 때는 정말 이 부지에 너무너무 이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공공시설에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뭐 그렇게 자주 가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야구 경기 그때 협회장 취임할 때 가봤는데 주말인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볼 때는 그날 통 관광객들이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가 이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홍보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꼭 만들어가지고 좀 밀양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잘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스포츠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좀 전국에 있는 운동하는 종목마다 많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들인 만큼의 사업의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SPC 원래 우리 그 회사에서 처음에 이 조성하면서 우리 시에다가 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리고 참 거기에 정말 우리 시에서 지금 풀빌라, 리조트 전혀 아직까지 뭐 풀빌라 지금 준비하고 조성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공도 안 돼 있고 리조트는 착공도 안 됐고, 이러한 부분들에도 우리 시가 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서 그게 지키지 않을 때는 뭔가 회사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은 한번 제재를 좀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정말 조성함에 있어서 SPC 그런 회사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S파크 골프장 수익만 보면서 전혀 밀양에 뭐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고, 그러고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는 전혀 안 하고, 이번에 꼭 우리 시가 강력하게 좀 요청해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국장님, 그래서 꼭 한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전한기 의원님 잠깐 질문을 했는데, 이 테마파크 안에 버스킹 공연 이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그 앞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도 사실 그 중앙강에서는 조금씩 공연을 이제 그게 주 메인 공연은 아니었지만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전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신사인 테마파크 특히 같은 경우에는 주말과 주말과 평일에 일단 방문하는 방문객의 수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주말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그런 우리 분석하에 그 부분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킹 공연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당장에 한다고 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선사인 테마파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그런 장점과 그다음에 이런 흥미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을 결합을 시켜서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관광객들 끌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누가 기획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활성화되는 사업인지, 뭐 책으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연구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데 벤치마킹이라도 했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뭐 용역이나 그런 자료를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이제 그 프로그램에 하나 입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sunshine 테마파크 운영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 기한을 해서 이 부분을 25년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연 이제 버스킹 공연을 좀 추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그런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는 말씀을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희들 뭐 기존에 저희들 갔던 거 아닌 다른 벤치마킹 자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이제 좀 적은 돈으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뭘까 고민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킹 공연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뭐 음향장비 임차에 한 번 임차하는데 150만 원 해가지고 9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팀 5개 팀 6회 해가지고 50만 원씩 해가 1,500만 원이 답니다. 이 외에 이걸 하면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과 바로 직접적으로 해서 이 공연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더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 계획으로는 접근하지 못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연을 함으로 해서 이제 저희 추가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관광객 모객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킹 공연이 뭡니까? 가수 한 명이 자기 악기 들고 스피커 하나 켜놓고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기타 치면서 뭐 노래한다든지 다른 악기 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그게 버스킹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버스킹 공연이 뭐 아니 버스킹 공연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길거리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그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 역전해서 탈 수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버스킹 공연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거리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특정 뭐 어떤 건물 앞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드린 게 약간 그 정봉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공연을 함으로 해서 뭐 어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더 지금 관객보다 더 얼마나 많이 오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웠던 거는 이제 대중음악이라든지 통기타라든지 또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하나의 그 테마파크에 오시는 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그다음에 그 모객의 하나의 그런 좀 더 나은 그런 요소로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행구가 아까 그렇게 그 정무원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다 뽑아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립니다. 이거 좀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뭐 홍보에 선사인 테마파크에 홍보가 되겠다.
또는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50만 원짜리 공연을 하는 그것도 5명 하는 이걸 보러 일부러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샤인 테마파크는 버스킹 공연이 주로 야간에 많이 합니까? 주간에 많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조금 더 많다. 저녁 시간대쯤이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샤인 테마파크 야간에 뭐 개장하는 곳이 있습니까? 골프장 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공연은 야간 공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말이나 야간 공연에 지금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의 요지를 대충 생각해보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방금? 제가 질문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테마파크에 야간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느냐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셔가지고 이 공연에 그 야간 공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야간 공연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저희들 이 지금 공연가 과장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제가 야간에 개장한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야간에 개장하는 곳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이 뭔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야간까지 지금 개장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야간에는 아예 없고, 예. 낮 시간대에 그 스포츠 선샤인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 하루 방문객이 몇 명인지, 주말 평균 방문객이 몇 명인지, 주말 저녁 혹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차가 너무 야간은 없을 것이고 주간에 몇 명 정도 오는지 파악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들 평균치로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그 주말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주중이나 주말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적인 그런 개념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좀 방출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거기 많이 가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골프장도 이용하러 가봤고 뭐 이러 하면은 행사하는 행사장 외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비어 있는 이쪽에는 사람 거의 없어요. 평일날. 그리고 뭐 주말이라도 너희들 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잠깐, 아니면 요가 때문에 잠깐 방문했던 사람, 요가 때문에 방문했던 사람이 버스킹 공연을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뭐 쿠킹 한다고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 쿠킹 수업 받으러 가야지 그거 버스킹 공연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한 사람들은 빨리 마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식사라도 하려고 이렇게 나가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지도 않고 이런 걸 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이 선샤인 테마파크에 버스킹 공연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만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과장님? 그 정의원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기획하게 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팀들이 저희들 일단 이렇게 밀양에 거주하고 활동 지역 예술인으로서 15팀, 그 다음에 공연이 가능한 청소년 청년팀 15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팀들을 불려들음으로 해서 이 팀과 연관된 사람들 또는 이 팀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팀과 관련된 학생들 기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유인 효과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유명해서 뭐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면은 더 좋겠지만 그거는 약간 저희들이 돈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했을 때 힘들지만 이 부분들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광객 모객이라든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좀 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이런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을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